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래 그 특성 우선주 관련해 가지고 이 주식 방송은 이 특집 방송이라는 그 제목을 달아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본방송 내용이 좀 짧아서 그냥 이 부득이하게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그 우한폐렴 관리를 잘했다고 이 리얼미터에서 이 문재인이 지지율이 46.9%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그 정부에서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는지, 아니면은 이 조작질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는지 좀 이렇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망률을 갖다가 이 우한폐렴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전후의 그런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이 질병의 사망률을 갖다가 2.1%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보면은 의심 환자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부터 그 6시간 만에 검사를 하는 신속 진단 키트가 공급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3,000명이 넘는 의심 환자가 있는데 그 어제만 하더라도 벌써 수백 명을 검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이 검사 결과는 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쩌면 되겠노 하고 서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면은 그 왜 그 드루킹 댓글을 조작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과연 김경수가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서로가 이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포인트가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드루킹은 그 자기 참모들을 갖다가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드루킹이 그런 청탁을 하려면은 그런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자기들이 이만큼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우리가 이만큼 활약을 했다고 없는 것도 뻥을 쳐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루킹이 정작 자기가 한 것들을 김경수에게 왜 안 보여줬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김경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문재인이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이가 경인선 가자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촛불 선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 정권이 이 조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조작으로 끝나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그 덕성 우선주가 이 8.5%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덕성 우선주의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그 저번에 그 특집 방송 2에서 이 성함하고 수량하고 단가하고 전화번호를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좀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그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단가를 적어 주실 때에 뭐 100주는 뭐 3,500원, 또 170주는 뭐 4,700원, 또 500주는 뭐 9,000원, 이런 식으로 적어줬기 때문에 단가를 좀 평균 단가를 내서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적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화번호를 이 문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적어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자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다가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상당히 물론 그게 이제 한 뭐 몇 명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워낙 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많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자료를 받고 보니까 참고적으로 이 수량을 좀 말씀드리면은 수량이 제일 작은 사람이 10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이 10,000주를 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받아보니까 한 3,400~500원 정도가 제일 그 저점 매수하신 분들이고,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는데 아마 9,500원 그 매수하신 분이 제일 고가 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덕성 우선주를 사야 되는데 또 이 덕성 본주를 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몇몇 분들은 또 이 마스크주 그 웰크론이나 50 같은 경우를 또 매수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제가 또 이렇게 우선주 장세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어쩐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 다른 우선주를 매수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추천드린 종목은 이 덕성 우선주 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장하게 그 예쁜 말씀을 많이 적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정작 중요한 것은 본론 수량이 얼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또 빠뜨리신 분들도 또 제법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괜찮은 것인데, 정작 제가 이 몇몇 분들은 이 문자를 받고 상당히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분명히 이 수량하고 단가하고 그 다음에 그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매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량이든지 단가든지 전화번호든지 성명이든지 아무것도 안 보내주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이 남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덕성 우선주 매도 연락 주세요, 딱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야, 내가 무슨 빚을 졌나, 그분이 나한테 무슨 뭐 돈 받을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그 잘 하시니까 뭐 본인의 그 책임 하에서 하시는 거니까 뭐 그 본인이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어떻든지 저로 봐서는 제가 그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본인의 것은 전부 다 가려버리고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덕성 우선주 매도 연락 주세요, 요것만 딱 적으니까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상당히 그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혼잡스러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화번호라도 하나 그 단어가 잘못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안 보내주신 분들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을 정리할 때에 성명순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이름이 없는 분들은 빠져가지고 조금 많이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꼭 답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그 글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도 한 분도 제가 그 답글을 못 드려가지고 상당히 그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그런 사정 때문에 그 다른 분, 어떤 분들한테도 이렇게 그 답글을 못 드렸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덕성의 이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제가 특집 2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상승을 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냐를 판가름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 분수령, 갈림길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1차 상승을 하고 끝나는 이 종목이라면은 오늘 이 하락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락 마감을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8.5%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폭 자체도 그렇게 작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특집 2탄 방송에서 이것이 2차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높은 확률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2차 상승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 1차 상승을 마무리를 하고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영업일수 기준으로 한 3, 4일 정도는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좀 조정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2차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런데 저는 이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오전 중에 반짝 상승으로 끝일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는 사실 오전 중으로 좀 조정을 마치고 상승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한 것인지 아침부터 그냥 조정 없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침장부터 플러스 강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성 우선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이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이 이 핵심 포인트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덕성 우선주보다는 좀 다른 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주식 시장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화두가 이 적대적인 M&A인 것입니다. 이 적대적인 M&A의 기업이 휘말리게 되면은 그 한 주라도 더 많은 쪽이 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즉 주주들이 매도 물량을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라도 더 가져가서 저쪽을 이기고 싶은 이 상대편 쪽에서는 0.1%의 물량에 대해서라도 그 주식이 가격이 만원짜리를 갖다가 1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사가고 싶을 것입니다. 0.1%의 주식 물량을 뭐 1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사가봐야 그 가격이 얼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M&A에 휘말리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 작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그것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비싼 가격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그 M&A에 휘말리게 되면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 과거에 한국유리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적대적인 M&A에 휘말리면서 무려 한 30배 정도 상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덕성 우선주 오늘 그 매매 움직임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이 매도 물량이 현격하게 줄어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매도 물량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1등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한 2000개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덕성 우선주가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스타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매도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 자취를 감추어 가는데, 시장의 주식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덕성 우선주를 좀 잘 출시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심도 높은 자리는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주식 시장에 있어 가지고 이 공포와 탐욕은 이 쌍두마차인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욕구가 우리 본능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덕성 우선주가 계속 이 상승 패턴을 보인다면은, 이 공포스러운 자리인 것은 맞지만은, 이 상승에서 이 하루 잠시 들어와서 이렇게 먹고 가고자 하는 그런 참여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성 우선주가 이 매도 물량이 점점 말라간다면은, 이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10배 결코 이 꿈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환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매도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가 없고, 이 진행 결과를 좀 더 봐야 되기는 봐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는 지금과는 이 비교가 안 되는 대폭등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내일장에서의 매매 신호는 아니다, 매수 매도의 신호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이 안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특집 2탄 방송 올린 것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은, 그 부분은 이 덕성 우선주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에 정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낚시질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내일 좀 바쁜 출장에 있어 가지고 내일 어쩌면 영상을 못 올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덕성 우선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8,320원을 종가가 넘게 되면은, 이 12일 하루 동안은 이 매매 거리가 이 단기 급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 거리가 하루 동안만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별게 아닙니다. 어차피 큰 폭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큰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그런 관문입니다. 하루 쉬는 거 별것 아니고, 그거 오히려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애기 분유가 급한 분 아니시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움직임 매우 긍정적이고 어쩌면 이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 희망찬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